자, 문과 수학입니다. 다른 영역은 2등급 정도 나오는데 수학만 4등급 나와서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본과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2017년 3월 모의고사 나영입니다.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극한으로 보내란 얘기입니다. 자, 14번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첫 번째가 함수와, 여기서 함수를 하면 이차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함수와 삼각형의 넓이나 선분의 길이 문제는 좌표로 해결합니다. 두 번째로 원과 관련돼서 삼각형의 넓이 또는 선분의 길이에 대한 얘기는 좌표로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좌표를 해결하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과 관련된 문제는 도형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4번 같은 경우에 AN, BN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의 입장에서 보면 AN, BN은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원의 중심에서 점 AN과 점 BN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그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원의 중심에서 AN, BN의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현의 길이 AN, BN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와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점도 P1, P2, P3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Q1, Q2, Q3까지 있습니다. 각 점들이 P1에서 출발해서 X축, 그 다음에 Y축 또는 정사각형에 의해서 계속 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이 다 A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15번 같은 문제는 어떤 특별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무슨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나씩 해당하는 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문제에서 말하는 변화에 따른 좌표의 변화를 표기하다 보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fx는 유리함수고요. gx는 좀 특이한 형태이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무엇을 구하는지 봤더니 합성함수의 방정식입니다. 자, 합성함수 방정식 g-circle fx는 1의 방정식 푸는 방식은 D에 있는 함수 fx를 t로 놓으시면 됩니다. gt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gt가 1이 되는 경우는 t가 정수인 경우죠. fx가 정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fx는 2x-6x 플러스 10인데 x에다 어떤 값을 자연수를 넣었더니 그 값이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푸는 방법은 자연수를 넣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s는 자연수니까 x가 1, 2, 3, 4를 넣어봐서 그 결과가 정수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대입해도 되지만 유리함수를 우리가 원하는 조금 더 편한 식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x값은 자연수고 y값은 정수 아닙니까? 좌표 구하는 얘기인데 x좌표는 자연수고 y좌표는 정수인 점의 개수를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점의 좌표 개수 구하는 문제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x좌표든 y좌표든 기준이 되는 값을 정한 다음에 y좌표가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개로 주어져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래프 먼저 그립니다. fx 그래프 먼저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 문제 나와 있습니다. 역함수 gx에 대한 얘기 나와 있어요. 자, 역함수 문제 잠깐 정리합시다. 자, 역함수 문제는 첫 번째 역함수의 존재 유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시오 또는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자, 1대1 대응 관계인지 아닌지 물어보거나 함수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인 경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함수의 역함수 구할 수 있고요. 2차 함수와 무리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물론 정의역 제한이 두 개 되죠.
그리고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입니다. 세 번째로 y는 x의 대칭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4점짜리 문제는 그러니까 역함수와 관련해서 4점짜리 문제 나오면 대부분 y는 x의 대칭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손해는 보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좀 그래프가 특이하게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17번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또는 미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함수의 미분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그 역함수가 적분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런 경우는 y는 x의 대칭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부등식을 해결하면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그릴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자, 무리함수, 일차함수, 그 다음 유리함수 3개를 적절하게 대칭시켜서 비교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하나 주어져 있고요. 자, 둘러싸인 부분 도형 내부에서의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x좌표가 정수인 걸 기준으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찾거나 또는 y좌표가 일단 정수인 걸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x좌표가 정수인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는 문제에서 다 나와 있죠? 문제에서 말한 대로 이므로 A2는 2개죠. 개수 물어본 거니까 이건 뭐 구할 것도 없고. 자, 나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K제곱 K일 때 K제곱 그 다음부터요. 그 다음에 내부니까 N제곱 빠지는 거죠. 그럼 N제곱 바로 뒤에 있는 자연수 개수니까 나는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때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죠? 개수도와 BK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를 구하라는데 뭐 다는 나를 알고 있으면 BK를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고 BK를 알면 시그마 계산하면 뭐 다를 자동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만 유심히 잘 보시고 정리만 잘 하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럼 자체가 x좌표가 종수인 점을 찾고 y좌표의 종수인 점을 찾는 게 아니라 y좌표가 종수인 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x좌표가 종수인 점의 개수를 찾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되겠습니다. 무한 등비급수 문제고요. 자, 첫 번째 도형, 테두리 도형이죠. 그 다음에 특별한 조건을 따져서 두 번째 도형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을 그릴 때는 첫 번째 테두리 도형에 닮은 관계를 가진 그런 도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 세 도형의 관계를 통해서 첫째 항과 길이의 공비, 길이의 공비의 제곱이 넓이의 공비를 이용해서 1-r분의 a에 대입하시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무한등비급수 문제의 핵심은 바로 도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도형은 정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원이 사각형이 내접된 상태에서 또 다른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째 항을 먼저 볼까 합니다. 첫째 항을 구하는데 지금까지의 첫째 항 구하는 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원의 일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원의 일부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의 일부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원의 일부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항상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채꼴을 만들고 어떻게 삼각형을 정리할 건지만 잘 고민하시면 첫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원의 일부, 원과 관련된 면적 중에서 원의 일부를 구할 때는 반드시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항 찾으시고요. 자,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공비를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사각형이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사각형과 두 번째 C2원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원이 주어진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자꾸 그어봐야 돼요. 그러면 C2의 반지름이죠. 지금 C2하고 두 번째 사각형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C2의 중심,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F죠. 거기에서 반지름을 뻗어 나가는데 당연히 점 S 또는 점 R로 뻗어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뻗어 나가는 순간 바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작은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이 나왔어요. 그럼 뭐합니까?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어디로 뻗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의 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중심에서 반지름 한번 그어볼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습니다. 그런데 PQ 모두 참이되는 x값이 있답니다. P는 2차 부등식이고요.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Q는 2차 부등식이지만 미지수 A가 있어서 해를 바로 찾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두 참이되는 x값이라는 거는 P의 x값과 Q의 x값의 교집합을 찾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차 부등식이 다 해결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2차 부등식이 해결이 안 되는데 x값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x값을 찾아야 두 개의 x값을 비교해서 모두 참이되는, 즉 두 x값의 교집합이 하나가 되는, 그것도 정수가 되는 그 x값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q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왜? 1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2차 부등식을 푸신 다음에 A에다가 적당한 정수값을 넣어보시면 P에도 있고 Q에도 있는 교집합의 X값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문제를 잘 해석하시면 생각보다 문제 푸는 방식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26번입니다. 첫 장 나와 있고 점화식 나와 있습니다. 등비 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점화식 문제는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또는 변변이 빼거나 변변이 곱하는 꼴이 아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일반항 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26번은 등비 수열인지 아니까 일반항 찾으시고요. 자, 구하라는 게 무한급수입니다. 그런데 AEN-1이므로 등비 수열이죠. 그러니까 무한 등비 급수고요. 수렴한 값을 찾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1-R분의 A에다가 첫째 항과 공비 찾아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 정수 K값을 AN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항 구하는 문제죠. 자, 일반항 구하는 문제는 등차 등비수열인 경우, 두 번째가 SN이 주어진 경우, 세 번째가 관계식, 점화식이 주어진 경우, 네 번째가 함수가 N으로 표현된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은 네 번째 경우이긴 해요. 함수가 n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n의 값에 따라서 일반항을 찾는 그런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죠.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잘 안 될 때는 n에다 1 넣어보는 거죠. 지금 fn하고 fn 플러스 1의 식을 놓고 양쪽에다 n을 1을 넣어보면 그 사이의 정수값이 뭐합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1, a2, a3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규칙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항을 n에 대한 식으로 바로 나오지 않을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안 나오는데 그걸 찾으려고 고민하다 시간 다 지나갑니다. 1 놓고 2 놓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를 보겠습니다. 시그마를 보시면 일반항이 이 시그마의 일반항이 A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이 분모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등비수열이거나 부분분수일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문제들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죠. 금방 앞쪽에서 일반항을 찾을 때 n에다가 1 놓고 2 놓고 해서 k값을 찾을 때 규칙을 찾을 때 머릿속에 이미 이건 부분분수이거나 그러니까 부분분수가 된다는 얘기는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얘기예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의 규칙을 찾아가는 거죠. 아니면 등비수열이거나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적절하게 잘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해석하시면 이런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집합 문제입니다. 전체 수 나와 있고요. A와 B의 수 나와 있어서 교집합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렇게 하나씩 파악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체랑 합집합의 관계, 교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답답하죠. 식도 매우 많고요. 네,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 사란 대로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다행히도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유한계입니다. 정역과 정역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x에서 x의 함수니까 정역과 공역이 될 수 있는 그 원소들이 유한계일 때는 일일이 대입하시면 충분히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값이 2, 3, 4, 5, 6, 7, 8이기 때문에 AX도 일일이 대입해서 다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AX를 가지고 FX 구하고 그 FX가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결정이 되냐면 집합 X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집합 X의 개수를 잘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대입해서 실제 함수가 무슨 의미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소가 유한계일 때는 대입해서 차분하게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